네, 유사시 김정은의 지하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이 군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날개단 킬러는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출발한 칼빈슨호가 부산으로 입항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 항공모함인데 움직이는 기지라고 한다죠? 네, 움직이는 비행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기에는 우리가 왜 공군에서 피스아이라고 공중 조기 경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해군용으로 E2C라고 그것도 있고요. 다양한 전투기도 있고 수송기까지도 있고요. 저는 수송기 타고 한번 저런 항공모함에 내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다양한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건 수송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비행기들이 보면 항공모함 가상자리에 쭉 도열을 해서 서 있거든요. 네. 네, 저건 지금 뭐 의미가 있는 비행기들이요? 모습이라면서요. 비행기하고 이제 군인들이 군인들이 도열을 하는 이유. 도열을 하는 건 그건 일종의 경례, 대함 경례라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비행기들이 쭉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거는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내릴 수 있도록 비켜주기 위한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어딘가를 도착하고 할 때 도열을 해서 장관을 이루는 모습은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일종의 정확한 용어가 대함 경례라고 기억하는데 네네. 충성하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양으로 흰 제복을 입고 쭉 서서 이렇게 관함식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렇게 그렇군요. 예를 표시하죠. 자, 칼빈슨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어떤 내용의 지금 훈련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저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오산에 가면은 중앙방공통제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국군이 갖고 있는 10개 플러스의 전투비행단, 그 다음에 미군이 운영하는 군산과 오산에 있는 비행단, 그 다음에 미 해군 항공모함 항공단을 포함해서 전체 한 20개에 가까운 근 몇 대입니까? 천여 대에 이르는 항공기를 가지고 항공작전을 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대는 동해로 올라가서 원산 앞바다에서 떠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서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육상에 있는 기지는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항공부대가 칼빈슨 항모.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모습들 가운데 특히 지금 지하 갱도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공개한 데는 의미가 있다면서요? 당연히 어떤 훈련이든 간에 상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고요. 말 그대로 이 훈련 자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지하 갱도를 점령하고 주한미군이 수문적을 수색하는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수문적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바로 북한의 지도부, 그러니까 숨어 들어가도 네. 숨을 곳이 없다. 네. 끝까지 찾아가서 지하시설에 몸을 숨기는 북한 지도부를 괴멸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주체는 오바마 빈라덴 사살 작전에서 그 명성을 떨쳤고 그 전부터 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쳐온 네이비실, 그러니까 대부 그룹이라고 하는 그 최정예 부대인데요. 네네.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한반도로 총 출동해서 이런 훈련과 함께 또 지하 갱도까지 찾아가서 북한 지도부를 전멸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갱도를 점령한다. 그러면 숨어있는 지도부를 찾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도도 있겠죠? 네, 북한이 한 200군데 정도의 핵 또는 미사일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하예요. 네, 일단 그 지하 시설이죠. 네. 그래서 그 시설들을 그 유사시에 네. 지금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장악을 해서 네. 핵무기하고 화학무기 이런 것을 사전에 제거한다라는 게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기 사람을 찾는 거라면요. 네.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라면 입구 폭파하거나 산소가 내려가는 통만 막으면 알아서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무덤 만들어주는 거니까 뭐 굳이 뭐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왜 투입하느냐? 네. WMD를 찾아야죠. 아하.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그 화학무기 같은 걸 딱 찾아야만 네. 북한의 참수작전을 하는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우리 대외구로나 델타포스나 한국군 특전사나 UDT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위험 그룹 쓰고 들어가는 거고요. 저 사람 김정은 죽이는 거야 뭐 그냥 입구만 막으면 끝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단순히 핵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정남 암살에 사용했던 VX 가스 같은 생화학 무기를 또 제거하러 들어가는 의미도 물론 포함이 돼 있겠죠. 제거가 아니라 증거 포착입니다. 증거 포착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참수작전을 수행했을 때 네.
작전의 정당성을 보장받습니다. 네. 참고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국이 WMD를 못 찾았습니다. 네. 뭐 이제 북한이 물론 뭐 그건 나중에 김정은을 제거한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그 죄를 물을 때 이제 그 근거를 찾는 것이고 네. 당장 전투가 벌어져서 북한군이 이제 화학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는 일단 제거하는 게 먼저 순서가 먼저입니다. 네. 이정훈 의원께서 그랬습니다. 뭐 굳이 들어갈 거 뭐 있냐? 김정은이 숨어 있으면 입구 막고 뭐 연기 피우면은 그 안에서 죽을 텐데 그랬는데 그렇죠. 네. 또 그 김정은이 그냥 거기에 막다른 곳에 있었겠습니까? 다 도망갈 길을 마련해 놨겠죠. 있었겠죠. 피하는 벙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벙커를 지하에 만들어 놓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게 다 지하로 또 연결을 해놨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우리 고위급 탈북자들이 네. 직접 증언한 내용, 그다음에 과거에 그런 그 지하 터널을 공사했던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양반들이 증언한 건 확실한 거는 현재 명백히 밝혀진 것은 네. 노동 당사부터 해서 미림 비행장까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 당사부터 그 대성산 철봉과까지는 네. 확실하게 이제 지하 터널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대개 이제 추정치입니다. 네. 추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의 비밀 땅굴, 지하철보다도 더 밑에 깊이 있게 땅을 파서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 안에 무력화하는 방법은요. 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think the unthinkable. 네. 상상할 수도 없는 걸 상상해서 찾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네. 2차 대전 때 보게 되면 일본군들이 오키나와에 굉장히 땅굴을 많이 파고 저항했는데 그때 미군이 선보인 무기가 화염 방사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많이 당했는데 저는 땅굴을 볼 때마다 저게 네. 이제 그 후에 6.25 때 북한군이 사용했고 월남에서 꾸치 땅굴이라고 베트남 콩이 많이 사용했는데요. 네. 저는 저기다 물을 주입하면요. 요만큼만 틈만 있어도 조목조목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공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영변에 지하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구룡강 흐르죠. 구룡강을 글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그런 방법들을 찾으면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하철보다도 2배 깊이에 이제 땅굴이 있다 그러고 저 땅굴이 바로 비행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더 깊은 대성산 밑에 있는 그 철공과로 연결됐다 그러는데 네. 저거를 이제 공사한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또 300m 지하에 비밀 땅굴을 직접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직접 자기가 목격을 했다라고 이제 증언했기 때문에 네. 그냥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하 깊이, 그러니까 지하철보다 2배 이상 깊은 지하에 있다면 타격할 수 있는 방법.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미군이 결국 갖고 있는 건데 네. 사실 핵전쟁만 한다면은 저기 지하철처럼 100m만 들어가도 핵전쟁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아하. 근데 왜 300m까지 들어갔을까요? 그럼 지하철은 이미 평양에서 공개된 거니까 네. 자기만 숨는 새로운 공간, 철공각처럼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뭐 거기다 물폭탄을 해봐야 물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의미가 없고요. 아까 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 결국은 화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300m를 뚫고 들어가면 이게 스스로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MOP라고 초대형 폭탄인데 이거는 땅을 뚫고 들어가는 앞에 드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툭 떨어질 때도 안 깨져요. 네. 계속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깊이에 들어간 다음에 꽝 터지면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땅굴이 무너지죠. 그래서 결국 압살을 시키는 무기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군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군도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땅굴을 이렇게 깊이 판 이유가 바로 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네. 핵무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깊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이정훈 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현재 북한이 GBU-57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100m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B2에 2발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m를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죽이려면 네. B2가 2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하. 2대가 가서 3발을 떨어뜨려야 3m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벙커 안에 숨어 있는 김정은을 잡는 벙커 버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미군이 함께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 독특한 미사일이 있습니다. 저희 뉴스탑10 그리고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어떤 미사일이 지금 우리 한미연합훈련에 지금 투입이 된 거죠? 이 스파이스 얘기하시는 거죠? 예, 스파이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어요. 네. 왜 발명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가 항상 그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뭐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그러면 그 위치를 따라가서 맞추는 폭탄들을 많이 개발했는데요. 그게 스파이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네. 제이담이라고 하는 미군 폭탄이 있습니다. 이거는 뚝 떨어뜨리면 이렇게 혼자 목표를 찾아가요. 엔진이 네네. 없는데도. 근데 그건 조그만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가는데 이거는 떨어지면 날개가 더 큰 게 펴져갖고 한참을 날아가서 맞춰버려요. 그렇군요. 자, 무기 전문가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한테 오늘 한번 여쭤봤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스파이스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KGB나 제이담과 달리 영상 합치 방식을 사용해서 적의 GPS 재밍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활공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먼 사거리와 산 뒤에 있는 적의 중요 시설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김대영 우리 그 네. 굉장히 전문가죠. 저분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게 F-16인데요. 네. 우리 국산 KF-16이고 거기에 달고 갑니다. 네. 툭 떨어뜨리면은 어허. 거기서 날개가 펴집니다. 자유낙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낙하 날개가 펴져 갖고요. 네. 비행기가 달려가는 관성이 있죠. 타석 네. 때문에 앞으로 한 200km까지 날아갑니다. 아하. 그러면 휴전소에서 떨어뜨리면 평양 근처까지 갈 수가 있죠. 네. 그럼 날개가 펴지면은 자, 이런 식으로 펴졌습니다. 날개가 펴지는군요. 우리도 저런 무기를 개발했는데 국산은 KGGB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작은데 이놈은 굉장히 커서 이 화면은 뭡니까? 저게 표적이죠. 그러니까 날개를 피고 새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엔진은 그러면서 없습니다. 카메라로 또 날아가는 그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까지 다 보면서 그렇죠. 하는 저 거죠. 기계니까 이제 우리 텔레비에 TV용 카메라 같은 게 있어서 네. 내 표적으로 찍어놓은 그 사진하고 비교를 해갖고 요거구나 아하. 하고 가서 딱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가서는 언덕 뒤에 숨어 있으면은 뒤로 네. 돌아서 거꾸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산 뒤에 숨어 있는 대포 부대. 네. 사실 그거를 우리가 타격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포로는 못 때리죠. 그렇죠. 근데 이건 가서 거꾸로 돌아와 버리죠.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스라엘이 저런 무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어제 저기 우리 김정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피라든지 네. 그런 거를 더 발전시켜 헤롯, 하피, 스파이크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런 무기를 잘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저걸 지금 따라서 하는 게 KGGB라고 이제 갓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라파엘사에서는 훨씬 더 앞서 나간 무기를 내놓은 거죠. 그렇군요. 자, 미군과 우리 한국군 다방면으로 지금 김정은을 압박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자, 김정은의 심정, 이 첨단 무기들을 볼 때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정의랑 개그우먼이 김정은의 심정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가 요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이 김정은 동지가 어디로 갔나 팔꿈치를 턱에 꿰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내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미제와 함께하는 특수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이 이거이 바로 김정은 동지를 썩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동지가 뒷공무니를 뺀 거 아닌가? 전 세계적인 괴뢰 악당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던 닌자 포스가 출동을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최신형 무기들이 슝 날아온다고 하니 이거이 턱을 달달 떨며 코브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남조선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싹 제거하기 위한 대북 참수작전 부대를 부드럽게 오래 안에 만든다고 하니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우리 불패의 국력을 다시 한번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의 말투인데, 정일랑 씨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요즘 진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또 갑자기 또 보이질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럴 때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철봉강 같은 지하 한 뭐 300~400m 땅속에 있든가 네. 아니면 자기 위치를 우리가 파악 못하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각 군단 사령부에 가도 지하 벙커가 있으니까 군단 사령부의 지하 벙커에 숨었다가 또 다른 데 군단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네. 도망치고 다니는데 현재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요. 저렇게 도망다니다가 계속 도망만 안 다니고 네. 저 김정은이도 나름대로 반격할 때가 있습니다. 네. 미사일을 쏘든가 하는 데 있을 때는 그때는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렇죠. 당일날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 후에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 장면을 봤을 때는 벌써 김정은은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했죠, 김정한 차장? 그렇죠. 우리의 외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김관진 NSC 국가안보실장 미국으로 갔고 오늘부터 16일까지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또 아시아를 방문을 하는 외교 수장이 오는데요. 허버드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얼마 전에 교체가 됐던 플린 대신에 이제 이 자리에 온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간에 이제 이런 어떤 상당히 좀 우려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네. 간에 참 어떤 우리 공고한 관계를 계속 가져가겠다. 그리고 탄핵 정국에 이어서 이제 파면까지 된 이 상황에서 네. 청와대와 백악관의 어떤 연락망 공고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곧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이 예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 사드 문제를 좀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나누겠죠. 당연히 그렇고요. 사드 문제가 이제 주요 화두가 오를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다음 네. 달로 예정이 돼 있죠. 미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그 전에 이 사드 문제 더 이상 어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네. 우리가 끼어 있는 이런 모양새를 줄이고 계획대로 이행된다 이런 네. 메시지를 한미 간에 동의할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마중을 만나는 사람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이 두 사람이 급이 이게 맞는 겁니까? 급이? 우리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겁니다. 그래요? 두 사람 다 장관급이고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안보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통령을 보좌할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도 안보보좌관이 장관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안보 보는 눈이 좀 짧았다고 보는데 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건 대통령입니다. 네. 수권자가 하고 자기가 약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좌관을 두는 게 맞는 건데 네. 지금 특이하게 그때 무슨 위험이 생기니까 국가안보실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자기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건 네. 사실 미국 개념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이 장관, 의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단계를 더 집어넣은 거죠. 네. 다음 대통령이 오시면은 국가안보는 본인이 책임지고 군통수권자니까 안보실장을 없애고 안보보좌관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네. 지금 이제 방미를 하셔서 이렇게 또 맥마스터라는 중요한 보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지금 워싱턴이나 서울 외교안보가에서는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대북 정책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새로운 것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걸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워싱턴에.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무부라던가 국방부에서는 이제 동아태 차관보 그리고 비확산을 담당하는 차관보들 그리고 한국을 담당하는 한국 데스크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북 정책을 우리가 구현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얼마 전에 통화했던 미국 국가정보국 출신의 한 정보관은 도대체 누가 할 것이냐 저한테 되묻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내년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사령부가 창설이 된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떻게 작동을 하나요? 이게 이제 참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봐야죠. 네. 이게 현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방공중앙통제소하고 네. 미군의 탄두탄 작전통제소를 합쳐서 네. 연합 방공포병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현재 사령관은 한국군이 되고 사령관을 우리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관이 이제 미군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제 얘기는 말이죠. 네. 앞으로 사드를 가지고 와서 예. 그 사드에 대한 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갖겠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아하. 이건 말이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으면은 네. 감히 미국이 사드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작전에 활용할 수 있게 미국이 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위상도 높아졌고 네. 또 나름대로 국산 그 요격 미사일을 그래도 많이 개발해 놓으니까 네. 미군이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아이디어 이거 저 한 6개월인가 1년 전에 제가 썼던 기사입니다. 아, 너무 그렇습니까? 빨리 특종을 하면 특종이 아닌데 네. 이게 권명국 방공 유도탄 사령관 지내신 분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사드 문제 처음 나오기 막 나오기 시작할 때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절대 우리한테 안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맛이라도 보려면은 이거를 우리 방공 포병하고 같이 연합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저걸 100% 받아들일지. 그러면 네. 한국군이 원래 방공 유탄 사령관이 투스타거든요. 그리고 저건 하나의 여단급 부대가 올 테니까 네. 지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휘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우리 권 사령관이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훈 의원님, 김정봉 전 실장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동영 차장 그리고 한상준 기자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